옛날 이야기. 청평산의 왕궁. 너구리는 배를 드러내고 햇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이라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어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공갈과 사기 거짓말뿐인 너구리가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불여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너구리는 불여우의 눈에 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하늘도 너구리의 편이었습니다. 불여우의 은총을 받던 자들이 실수로 불여우의 심기를 건드려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구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말로 너구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것은 너구리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너구리는 불여우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을 얼마나 비겼는지 송금이 전부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역시 권력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여우가 점점 히스테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화를 내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간 큰 동물이 불여우 몰래 아모랑이에게 불여우의 비리를 고자질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너구리는 불여우의 최후가 머지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불여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청평산에 너구리 동상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방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면 역적이겠지만 성공하면 혁명입니다. 너구리는 불여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동생 너구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키르키산에서 늑대들과 함께 산적질을 하며 폐악질을 일삼던 악명이 높은 망난이었습니다. 동생 너구리가 청평산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너구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청평산은 자기 산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탕 크게 해먹고 떠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하이에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에게 창고지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이에나는 너구리의 충실한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구리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오소리를 찾아갔습니다. 오소리는 마을 선앙당을 지키는 동물이었습니다. 너구리는 오소리에게 선앙당 하나를 들개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오소리는 암컷 호랑이의 허락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너구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오소리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청평산의 실세로 떠오른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암컷 호랑이가 너구리를 불렀습니다. 오소리를 개새끼라고 부른 것을 문제 삼아 주의를 준 것이었습니다. 너구리는 반성하였습니다. 오소리는 개새끼가 아니라 오소리 새끼라고 생각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너구리는 젊고 순진한 동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놈들은 불편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어린 동물들이 더 유용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청평산 아래에서 곰 한 마리와 산토끼 한 마리가 마이크를 잡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불여우의 비리와 추잡한 생활이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너구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곰과 산토끼가 말하는 것은 불여우의 수많은 비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불여우는 그런 폭로쯤에는 눈썹 하나 깍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불여우를 벌할 수 있단 말인가? 아모랑이조차 불여우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주장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이젠 너구리의 앞길에는 꽃길만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모랑이쯤이야 불여우보다 더 쉽게 속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평산 밑을 서성이며 계속 떠들어대는 곰과 산토끼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